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 원론에 대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1-2 연소 이론과 형태가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연소의 그 정의가 나와요. 자, 그럼 연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연소의 정의를 보면은 빛과 발열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반응, 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걸 우리가 연소로 본다는 얘기죠. 즉 발열 반응이 아닌 흡열 반응은 연소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소의 정의는 빛과 발열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반응. 다음 두 번째, 연소 시 이 색과 온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가 담암적색이죠. 그래서 교재에는 없는데요. 담암적색이 대략 525도 정도, 그 다음에 암적색이 대략 700도 정도, 그 다음에 황색이 대략 900도, 그 다음에 황적색, 요놈이 200도가 높은 1100도, 그 다음에 휘적색이 나오죠. 황적색, 그 다음에 백적색이 나오죠. 백적색이 황적색보다 대략 200도가 높은 1300도씨,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 휘백색이에요. 요놈이 대략 1500도씨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암적색 대략 700도, 그 다음에 200도가 높은 것이 황색, 그래서 900도, 황적색도 마찬가지, 황색보다 200도가 높죠. 1100도, 그 다음에 200도가 높은 백적색이 1300도, 그 다음에 1300도보다 200도가 높은 휘백색이 대략 1500도씨 정도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세 번째에 가면은 이 연소에 3요소하고 4요소가 나오죠. 자,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요놈이 연소의 3요소가 되고, 연소의 4요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여기에 순조로운 연쇄 반응까지 합쳐서 우리가 연소의 그 4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실 사항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연물의 조건을 보면은요, 산소와 친화력이 클 것, 즉 산화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열량이 당연히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 즉 통나무보다는 장작이 잘 타죠. 그 이유는 우리가 통나무를 도끼로 잘게 썰어 놓으면은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나무보다는 장작이 더 잘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전도도가 작을 것, 즉 쇠보다는 나무가 열 전도도가 작기 때문에 나무가 잘 타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즉 반응을 일으키는 데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가 작아야 잘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 그 다음에 활성이 강할 것, 그 다음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나가요. 즉 가연물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 산화 반응이 완전히 끝난 물질. 자, CO3. 아까 우리가 석회석이라고 한 거 있죠? 탄산, 칼륨. 그 다음에 CO2. 산화 반응이 완전히 끝난 거죠. 이러한 물질은 가연물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질소나 질소산화물. 자, 질소는 산소와 반응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열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얼마의 그 열이 발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Q킬로칼로리의 열이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라는 거, 여러분이 화학 반응에서 마이너스라는 거 표기한 것은 흡열 반응이고, 플러스라고 표기된 거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질소는 산소와 화합해서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지만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연소로 보지 않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주기율표상 18족 불활성 기체라고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영족 원소라고 했는데 이 18족 원소는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러한 물질은 주기율표상에 보면은 영족, 예전엔 영족이었고 지금은 전부 18족이라고 하죠. 요 원소들은 불활성 기체예요. 다른 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참고해 보면은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연소의 4요소, 가연물, 산소, 점화원, 순조로운 연쇄 반응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 기화열은 점화원이 될 수 없다. 이게 가장 잘 나와요. 점화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기화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도씨 물 1g이 100도씨 수증기 1g이 되는데 필요한 열, 이걸 우리가 기화열이라고 하죠. 보시면 물이니까 액체죠. 수증기는 기체죠. 액체가 기체되는 걸 우리가 기화라고 하잖아요. 보시면 온도의 변화가 없죠. 100도씨, 100도씨니까. 요런 데 필요한 열, 물의 기화열은 얼마예요? 539 칼로리 퍼 g이죠. 물 1g을 100도씨 물 1g을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데는 539 칼로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물의 기화열이라고 하는데 기화열은 점화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 4번 열 에너지에 대한 종류. 자, 열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 보시면 화학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기계적 에너지, 전기적,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에너지. 자, 화학적인 에너지는 교재에 있듯이 연소열이라든가, 분해열이라든가, 용해열, 그 다음에 자연발화, 이것 이외에도 반응열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화열, 이런 열이 화학적인 열 에너지인데요. 여러분 용어 자체를 보시면 이게 화학적인 용어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연소열, 분해열, 용해열, 자연발화, 반응열, 중화열. 그 다음에 전기적인 열원, 도체 저항, 필라멘트에 의한 저항가열. 교재에 보시면 저항가열. 두 번째에 보시면 유도가열. 도체의 저항이죠, 이놈도. 그 다음에 유전가열. 요거는 절연 불량에 의해서 생기는 열이죠. 그 다음에 아크가열. 그 다음에 정전 스파크. 그 다음에 낙뢰, 벼락, 천둥. 이런 건 다 전기적인 용어라는 걸 금방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에너지는 마찰열, 압축열, 그 다음에 충격 스파크 또는 마찰 스파크, 이런 건 전부 기계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5번은 열 전달 방법이에요. 자, 열 전달 방법은 크게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죠. 자, 전도라는 건 뭐예요? 물질과 물질의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대류라는 것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죠. 즉 실내에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거, 이런 게 바로 대류죠. 복사열은 어떤 전자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하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나와요.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 그래서 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이 복사열 Q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시간당. 요놈은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에다가 단면적, 기하학적 팩터, 즉 상수죠, 요놈도. 고온의 절대온도의 4승 마이너스 저온의 절대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온 보시면 복사열은 절대온도차의 4승, 4제곱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거. 자, 밑에 필수 정리해보면 열의 전달 방법은 3가지. 전도, 대류, 복사. 화재 시 열 전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놈이 바로 이 복사열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화재가 옆에 집으로 옮겨 붙는 게 대부분 복사열에 의해서 옮겨 붙는다는 거. 즉 화재 시 열 전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열, 복사열. 그 다음에 화재 시 격리된, 즉 떨어진 건축물에 화재가 옮기는 열, 그것도 마찬가지의 복사열. 그 다음에 금속이 비금속보다 열 전도율이 큰 이유로. 자, 나트륨이나 여러분이 칼륨, 알루미늄. 자, 보시면 NA는 양이온이죠. 전자 하나가 남아요. K도 그렇죠. AL은 3가죠. CA는 2가죠. 즉 얘네들은 전자가 남아요. 이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죠. 즉 가전자인데요. 전부 양이온을 띠고 있어요. 얘들은 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속이 열 전도율이 높은 이유는 이 자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음에 5번에 복사열을 흡수하지 않고 통과되는 거. 자, 아까 흡열 반응한다고 그랬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질소가 가연물이 아닌 이유는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음 6번에 연소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무조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매번 나와요. 연소의 형태는.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은 표면 연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 표면 연소는 연소의 반응이 없어요. 이것은 그 물질 자체의 연소예요. 어떤 여기서 열을 가해서 분해성 가스가 나오는, 가연성 기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 연소에 해당되는 물질이 숯이나 코크스, 목탄, 금속분, 다 숯이나 코크스나 목탄이나 다 탄소로 된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삼겹살고 숯불구이 해 먹을 때 보면은 다 이 불꽃이 잘 안 일어나죠.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면 연소하는 물질 꼭 암기하세요. 숯, 코크스, 목탄, 그 다음에 금속분. 다음 두 번째 보면 요 증발연소. 증발연소라는 것은 고체가 바로 기체가 돼서 연소가 되는 거. 예를 들면 고체로서는 뭐가 있어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거. 황이나 나프탈렌, 파라핀, 양초죠. 황, 나프탈렌, 파라핀, 왁스라든가 랍 이런 종류는 다 고체 물질로서 바로 기체가 되는 물질이죠. 요놈이 증발연소. 또 액체가 기체가 돼서 연소되는 물질이 있죠. 제4류연물 있죠. 석유류 계통이에요, 대부분. 휘발유, 등유, 경유, 아세톤, 초산, 개미산, 많죠. 사류연물은 대부분,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죠. 즉 액체가
기체가 돼서 연소되는 거.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휘발유를 갖다가 어느 한 통에다가 담아놓고요. 여기 손뭉치에다가 여기다 불을 당겨가지고 휘발유통에다 갖다 들이대보세요. 아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꽂아보세요. 불이 안 붙죠? 꺼져버려요. 그건 뭐냐면 휘발유에서 이 가연성 기체가 나와서 불이 붙는 거지 휘발유 자체가 연소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류, 석유류 계통은 다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에요. 다음 3번으로 가죠. 분해 연소하는 물질. 자, 이 분해 연소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열에 의해서 분해 가스가 나와서 그놈이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분해 연소는 석탄이나 목재, 종이, 플라스틱, 합성수지 이런 물질이고 분해 연소인데 분해 연소라는 것은 열분해에서 생긴 기체가 연소하는 거예요. 즉 석탄이나 목탄, 종이, 목재, 종이 이런 물질은 열을 가했을 때 거기서 분해 기체가 나와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해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꼭 암기하세요. 다음 네 번째, 자기연소. 자기연소는 내부연소라고도 하고 또는 이거를 제5류연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폭발연소라고도 해요. 즉 자체 스스로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5류연물에 보면은 셀룰로스, 니트로셀룰로스,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니트로그리세린 제5류 연물이 다 자기 연소성 물질. 다음 5번에 가시면 확산연소. 자, 확산연소는 다른 말로는 다 기체가 확산이 되죠. 그러니까 기체의 연소고 기체는 대부분 다 불꽃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꽃 연소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산연소, 기체연소, 불꽃연소는 다 기체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가연성 기체. 아세틸렌, C2H2죠. LPG, 리퀴파이드 페트로리움 가스, 액화 석유가스, 그 다음에 LNG,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 이런 물질.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불꽃 연소도 하고 나중에는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 있어요. 요놈이 바로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목재나 이 종이는 우리가 아까 목재 종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해 연소한다고 그랬죠. 이러면 결국 처음에 불꽃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탄화가 돼서 표면 연소하는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 목재, 종이.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뒤에 셀룰로이드류나 열경화성 합성 수지도 해당이 되죠. 다음 필수 정리해 보면은요. 화염의 안정 범위가 넓고 역화 위험이 없는 연소, 즉 기체의 연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산 연소가 화염의 안정 범위가 넓고 역화 위험이 없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 두 번째,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거, 분해 연소, 확산 연소, 증발 연소. 다음 세 번째, 자결 연소. 그래서 이 자결 연소라는 것은 같은 말이요. 표면 연소도 같은 말이고 또는 이걸 응축 연소라고도 해요. 자결 연소, 표면 연소, 응축 연소. 근데 요놈은 표면 연소이기 때문에 연쇄 반응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다음 7번으로 가죠. 불꽃 연소와 표면 연소가 나오죠. 그래서 불꽃 연소의 그 4요소하고 표면 연소의 그 3요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불꽃 연소의 4요소는 똑같아요. 연소의 4요소하고 그 다음에 표면 연소의 3요소. 요거는 연소의 3요소, 4요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불꽃 연소의 4요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그다음에 순조로운 연쇄 반응. 표면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8번에 블로우 오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교재에 보면은 화염이 노즐에 정탁되지 못하고 떨어지게 돼서 화염이 꺼지는 거. 자, 노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가연성 기체가 계속 분출이 되면 이런 어떤 불꽃이 붙겠죠. 그런데 이 노즐하고 이 불꽃의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은 결국 불꽃이 꺼져버리는 거죠. 이런 걸 블로우 오프 현상이라고 그래요. 즉, 연소 속도가 이 노즐에서의 그 가스의 분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불꽃이 노즐에서부터 떨어지게 돼서 꺼지는 현상. 그 다음에 9번은 백파이어, 반대 현상이죠. 그러면 이 노즐이 있으면 불꽃이 이 안에, 즉, 그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려서 이 불꽃이 노즐 내부에서 연소되는 거. 가연성 기체가 이 노즐 내부에서 연소되는 거. 즉, 이거는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걸 우리가 백파이어라고 그래요. 즉,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려서 화염이 버너 내부로 들어가서 착화하는 현상. 다음 밑에 필수 정리해 보시면은요, 화형의 안전 범위가 넓고 역화 위험이 없는 연소는 확산연소, 그다음에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거, 분해연소, 확산연소, 증발연소, 요 위에 있던 거죠. 그다음에 자결연소는 연쇄 반응과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불꽃 없이 착화하는 걸 우리가 무염, 없을 무자 불꽃염 해서 무염 착화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의 연소, 즉 기체의 연소니까 확산연소죠. 그다음에 연소의 형태는 크게 둘로 나누라고 하면은 불꽃 연소와 표면 연소, 즉 응축 연소 둘로 나눈다는 거. 다음 10번에 이제 자연 발화로 가죠. 자, 자연 발화의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 산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 두 번째는 분해열, 세 번째는 흡착열, 네 번째는 미생물열. 그래서 저는 암기할 때 그냥 분해열, 산화열, 미생물열, 흡착열 이렇게 외워요. 분산, 미흡. 즉 분산하면 흡족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산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는 셀룰로스나 니트로셀룰로스 또는 이 건성류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분해열에 의한 그 자연 발화는 거꾸로 했네요. 이게 분해열이죠. 산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는 석탄이나 아니면 이 건성류, 그다음에 기름걸레. 그다음에 분해열에 의한 자연 발화는 제5류 연물인 셀룰로스나 니트로셀룰로스. 그다음에 흡착열, 이놈은 활성탄 또는 목탄의 그 분말. 미생물열은 이 퇴비 아니면 이 먼지. 주로 이 미생물열에 의한 자연 발화는 옛날에 그 두엄이 있었어요. 두엄에다가 우리 쓰레기 버리고 나면 나중에 거기서 모락모락 그 연기가 올라오죠. 그건 미생물열에 의해서 그 종이가 타는 거죠. 다음 11번이 아니죠. 자연 발화 방지 대책.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장실 주위 온도 낮춘다. 그다음에 물질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그다음에 통풍하여 열의 축적을 방지한다. 네 번째는 저장 용기에다 요 불활성 기체 제 18조 원소라고 그랬죠. 자, 이 불활성 기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이게 불활성 기체죠.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불활성 기체. 그 다음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그 다음에 라돈. 요건 다 18족 원소죠. 요놈은 산화반응이 완견된 물질이고, 요놈은 흡열반응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활성 기체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수 정리해 보시면 불연성 가스는 헬륨, 네온, 아르곤, CO2, 질소 이런 게 해당이 되고, 중요한 건 또 그 옆에 밑에 2번에 정전기 방지 대책이 시험에 아주 매번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대부분 이 접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 세 번째는 이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한다는 거. 여러분이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정전기가 잘 안 일어나죠. 그 이유는 여름철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이 안 나고, 겨울철은 건조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요 정전기 방지 대책은 꼭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세 번째에 보면 자연 발화가 쉬운 건성류 있죠? 이 건성류는 요드 값이 130 이상을 우리가 건성류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마인류나 들기름, 오동기름, 해바라기 기름 이런 물질이 건성류인데, 이 건성류는 자연 발화가 쉬워요. 또 햇빛에 방치한 기름걸레의 자연 발화는 산화열의 축적. 다음 11번으로 가면은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종류에 보면 첫 번째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 자체는 독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물질은 연소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시면 연소 가스 중 가장 많은 양 차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자체 독성은 없고 질식을 시키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용 농도가 0.5%, 즉 5000 ppm이죠.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CO는 여러분이 CO하고 피 속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이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거죠. 자, 산소 운반을 방해하니까 결국 사람이 어떻게 돼요? 뇌가 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식사를 시키는 가장 물질이죠. 위험물. 그래서 위험한 가스죠. 그래서 이 CO가 사람이 가장 많이 질식사시키는 그러한 유해가스예요. 그래서 연소가스 중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거고, 불완전 연소 시에 많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산소와 결합력이 극히 강하여 질식의 독성이 있고, 1시간 치사농도는 0.4%, 그다음에 1시간 위험농도는 0.2%. 그다음에 피 속에 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 방해해서 질식사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황화수소 H2S죠. 요 놈은 달걀 썩는 냄새. 요 놈이 시험에 잘 나와요.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인데, 황함유 유기물질이 연소 시에 발생하는 물질이죠. 다음 이산화황 SO2 또는 아황산 가스라고 하는 거죠. SO2. 이거는 황성분이 있기 때문에 황함유 물질이 연소 시에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황함유 유기물질이 완전 연소 시 발생했는데, 황함유 물질이 산소하고 반응하면 SO2, 아황산가스 또는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물질. 그 다음에 요 NH3, 암모니아죠. 이 암모니아는 매우 자극성인데 냉동기에 냉매로 많이 사용을 해요. 다음에 포스겐, COCl2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물질이죠.
독성이 가장 강해요. 즉 발생하는 유해가스 중에서 독성이 가장 크다는 거. 요놈은 염소 함유 물질이 화염에 연소되어 발생하고 유해가스 중에서 독성이 제일 강하다. 그 다음에 아크로레인 CH2, CH, CHO. 요 아크로레인은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연소 시에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염화수소, HCl이죠. HCl,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있는 걸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고요. 요 염화수소 요 자체는 우리가 염화수소 기체예요.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은 걸 염산. 여러분이 염산이라고 하는 거는 염화수소 기체하고 물하고 이렇게 용해시켜 놓은 거, 요걸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고, HCl은 염화수소 기체예요. 요놈은 PVC가 연소할 때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극성이며 흰색 기체. 그 다음에 시안화수소, HCn이죠. 요게 CN이 시안기죠. 시안화수소, 폴리우레탄, 플라스틱, 직물류,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한다 했는데, 이 유해성 가스는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요 일산화탄소하고 요 포스겐 기체, 이런 정도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다음 12번 유류 저장 탱크 및 가스 저장 탱크의 그 발생 현상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요점 정리해 보면 이 보일 오버라는 게 있어요. 자, 보일 오버라고 하는 용어는, 요거는 그 중유 같은 거 저장 탱크 있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중유가 있고 이 밑에 적은 양의 그 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이 열이 이 밑에 물까지 전달될 때는 온도가 100도씨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저부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유 탱크 화재 시에 그 열이 저부에 있는 물에 전달이 되면 갑자기 끌어넘치면서 연소가 되면서 끌어넘치는 거.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연소가 되면서 오버플로우. 원인은 탱크 저부에 있는 물에 의해서 오버플로우 되는 거. 요걸 우리가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슬롭 오버. 자, 슬롭 오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유 탱크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여기서 화재가 났을 때 위에서 물을 갖다가 방사하면은 이 물이 표면에서 바로 돌비 갑자기 끌어넘치면서 연소를 수반하면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롭 오버는 중유 화재 시 중유 탱크 화재 시 물을 갖다 방사하면 그 물이 그 액체 표면에서 끌어넘치면서 연소가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슬롭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스 오버. 자, 프로스 오버라는 것은 이거는 화재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화재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이 중유 탱크 밑에 저부에 물이 있을 때 여기에서 뜨거운 증유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 넣을 때 갑자기 끌어넘치는 거죠. 연소 없이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스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레비 현상. 자, 이 블레비 현상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일오버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13번, 열량, 비열, 현열, 잡열이 나오죠. 그래서 열량에 보면 첫 번째, 칼로리. 자, 1칼로리라는 것은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순수한 물 1g을 갖다가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1도씨라는 것은 14.5도에서 15.5도씨를 의미한다는 거. 두 번째에 보면 BTU가 나오죠. 1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F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세 번째는 CHU죠. CHU는 1파운드의 물을 갖다가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CHU.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비열이 나오죠. 여러분이 물의 비열이 얼마예요? 1이죠. 1칼로리 퍼 그램 도씨죠. 자, 물은 1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예요. 이게 바로 비열의 단위죠. 그다음에 현열. 현열이라는 것은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자, 얼음이 여기 1g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0도씨. 요놈이 물이 되려면 물 0도씨 1g이 될 경우가 있고, 다시 요놈이 물 0도씨 1g을 갖다가 수증기로 만들려면 물 100도씨 마찬가지로 질량은 변함이 없죠. 요놈을 수증기 100도씨 질량은 변함이 없죠. 1g이죠. 자, 얼음 0도씨 얼음 1g을 물 1도씨 1g으로 변화시키는 거. 자, 얼음은 고체죠. 물은 액체죠. 고체를 갖다 액체로 변화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융해라고 하죠. 그래서 얼음이 물로 되는데 필요한 열을 우리가 융해열 또는 이거를 융해 잡열이라고 하죠. 그러나 물 0도씨 1g을 물 100도씨 100도씨 1g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죠. 자, 현열 보시면 물 액체죠. 여기 물 액체죠. 액체에서 액체죠. 요거는 상태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0도에서 100도씨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열, 요게 바로 현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이제 잡열이 나와요. 자, 잡열, 얼음, 고체죠. 물 액체죠. 고체에서 액체니까 상태 변화는 있는 거죠. 상태 변화는 있고 온도 변화는 어때요? 0도씨에서 물 0도씨니까 온도 변화는 없는 거죠. 단지 상태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 이걸 우리가 잡열이라고 하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죠. 100도씨 물 1g을 수증기 100도씨 1g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열, 보시면 물 액체죠. 수증기 기체죠. 자, 액체에서 기체 됐으니까 상태 변화는 있는 거죠. 그러나 온도 변화는 없는 거죠. 100도씨에서 100도니까 온도 변화는 없는 거. 이렇게 상태 변화만 필요로 한 열, 요걸 우리가 잡열 해서 요거는 액체에서 기체되니까 우리가 이걸 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기화 잡열 또는 뭐 기화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뒤에 뭐 문제 나오니까 그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4번으로 가죠. 자, 14번으로 가면은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이 나오죠. 발화점은 착화점하고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연소점. 이건 여러분이 어떤 실험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화점 체크할 때는 이런 버너에다가 불꽃을 대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경유를 갖다가 담아놓고 여기에 온도계를 꽂죠. 이건 온도계. 그럼 밑에서 가열을 시키고 이쪽에서 불꽃을 갖다가 대요. 그래서 불꽃이 있는 상태에서 경유가 붙는 온도, 그놈이 인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꽃이라는 것은 점화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온도, 그걸 우리가 인화점. 그 다음에 이 발화점, 착화점 같은 얘기인데요. 발화점 체크할 때는 이 불꽃이 없이 그냥 밑에서 가열만 시켜요. 그러면 온도가 되면 불이 붙죠. 그걸 우리가 발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 불이 붙는 온도예요. 그다음에 연소점은 연소가 계속되기 위한 온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에서는 구분하는 건요. 인화점은 점화원 없이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는 온도, 발화점, 착화점은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해서 불이 붙는 온도, 또 연소점은 가연성 물질이 발화한 후 연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잠시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